이번에 대통령 출마 선언 이제 하시는 국회 본청,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실 거란 예상을 하셨어요, 캠프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은 했죠. 네, 네, 진짜 왜냐하면 기세가 그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이 네. 뭐 팬클럽도 있고 또 이렇게 뉴스엔진 동료 시민 여러분들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대선 후보 출마자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응원의 목소리가 많겠구나. 그러니까 정치 행사를 하다 보면 동원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래서 그날 분위기 보시면 그때 우리 앵커님도 현장에서 만났잖아요. 우리 네네. 축제 같았어요. 맞아요. 네. 날씨도 최근 한 달 중에 그때가 날씨가 제일 좋았어요. 진짜요. 꽃도 그날 제일 예쁘게 폈어요. 네. 맞아요. 네, 꽃도 그렇죠. 네. 좋고 또 국회에서 분수대 오, 물도 분수도 쫙 뿜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마치 이거는 무슨 저 전에 트럼프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날씨 따뜻한 데서 축제하듯이 하는 그런 출마 연설 같지 않았나. 네,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 진짜. 그 부분을 제가 김병민 부시장한테 절대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 동원, 스노볼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발적 지지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맞아요. 결국 결과는 천지 차이로 난 거죠. 오세훈 시장은 53명 때문에 드롭을 한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실드가 없어져버려. 아 그러네요. 이게 내 54명이 아니구나. 한덕수 갔다가 나중에는 한동훈 갈 54명이다. 정확하게 안 거죠. 그걸 인지하고. 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날에 그 축제라는 얘기가 너무 진짜 잘 맞았던 것 같고, 근데 연설을 하는데 그 결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연설 뭐 잘하시는 건 아시지만 옛날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뭐 일부 연기도 잘 하죠, 정치인이. 일부 연기도 하지만 그 연기는 뭐 발연기 수준인데 근데 연기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은 그게 진심이고 사람들에게 묵직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는 중도 보수하겠습니다. 안 믿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네. 안 믿으니까 그 말에는 무게가 질량이 없는 거예요. 질량이. 질량이 실리지 실무하지 않는. 않은 거고.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날 연설이 이거 원고지로 치면 11,500자 정도 됩니다. 11,500자면은 대선 후보 연설 중에 역대 가장 길어요. 가장 길고, 그리고 그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을 때 40분 걸렸는데 그날 딱 40분 찍었어요. 근데 그거는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진심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비전 발표회를 아마 또 동료심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보면은 기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한동훈 대표 공부가 많이 돼 있는데 오늘 그랬어요. 네. 네.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반응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써준 원고를 갖고 와서 그냥 읽은 게 아니라 본인의 머릿속에 다 담아두고 정책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벼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워딩을 본인이 직접 뽑았다고. 그리고 한평생 복지 계좌도 그것도 본인이 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범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어떤 정부 대책들이 있는데 그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뭐 서울시에서도 하고 법무부에서도 하고 이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막상 피해자들이 나는 어디 가서 이거를 신청해야 되지? 이게 헷갈리고 또 이거를 하다 보면 절차가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당산 어딘가에다 이걸 통합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법무부 장관 때. 그런 경험이 있어. 네, 범죄 피해자 센터 관련된 대책과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이 딱 가면 앞에 서 계신 분이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 이걸 딱 해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복지 정책도 제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10,000개 가까이 돼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것까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 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한 10,000개 가까이 되는데 근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한테 맞는 복지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약자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모두의 복지잖아요. 그 얘기는 서민층, 중산층 이 분들이 각자 자기에 맞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갖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복지 혜택이 뭔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저번에 제가 임신하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맞아요. 저 갑자기 축하드립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임신하게 되면 네.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다 본인이 다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찾고 하는 것도 되게 뭐 기관마다 다르고 네. 이게 헷갈리는데 그거를 예전에 만들었던 그 통합지원센터처럼 네. 하나의 복지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맞춤형 복지들을 다 넣어주면 자기가 그 필요할 때 그걸 쓰면 되고 이 복지 계좌의 좋은 점은 여기에서 내가 이제 크레딧을 쌓아놓잖아요. 그 복지 혜택을. 네. 근데 이 부분을 내가 뭐 굳이 아예 안 해도 되겠는데 하면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내가 원하는 걸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이 복지 수혜자 입장에서는 만족도도 높고 또 복지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 임신 얘기를 하니까 왜 한동훈 그 후보가 얘기를 그 연설하실 때 우리 사회는 아이는 원하지만 부모를 원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예, 그 얘기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임산부가 임신을 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와닿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네, 저는 말씀 주신 게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혜택이 되게 많다고는 하는데 진짜 제가 뭘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찾아보셔야 될 네. 거예요. 아마 몰라서 못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뭐 보건소에서 뭐 이것도 저것도 준다는데 제가 보건소에 가서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뭐 전세 대출 같은 거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돼가지고 요건 3%고 이건 2%고 이거를 저는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했어가지고 그런 걸 잘 해석하는 편인데도 헷갈리는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지 그러네요. 혜택이. 예, 예, 그래서 예. 다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이어지는 게 네. 아주 보통의 하루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는 네.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한 대표가 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않는 삶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연관돼서 나온 게 이제 아주 보통의 하루인데 네. 그러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가 갖고 있는 그 함의는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놓고 보면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가 몇 달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고 혼란하고 갈등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아주 보통의 하루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네. 또 우리의 삶이 사실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하고 또 일하다가 퇴근해서 또 가족이나 친지들 만나고 하는 이게 일상이라고 하지만 이 일상을 지키는 것조차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지 정책에서도 녹아나고 또 이게 그냥 복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 정책과 함께 맞습니다. 선순환하는 그거를 이제 담아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또 혹시 뭐 탁 아저씨 더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세요? 네. 저 전환길이가 네. 이제 약간 방향 전환길이가 네. 저 했는 말입니다. 전환길 강사요? 전환길 강사가 이기고 돌아왔다는 윤석열의 말은 예수님과 같았다. 아 이런 말 했어요? 야, 진짜 어느까지 나가야 되는지 나 참 지금 나온 일반 기사인가요? 사람들의 상식 수준일까? 아 오늘 아침에 있었던 기사군요. 네. 네. 아유, 전환길 이기고 돌아왔다는 윤석열 말은 예수님 같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논점에서. 저는 이걸 계속 보게 되는데 무슨 말이지? 이해를 전 못하고 있어요. 한 말씀만 딱 드리면 뭐 제가 이제 언론인이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네. 촌철살인을 날렸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종교의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로 넘어갈 때 예를 들면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신학자 겸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그러니까 갈릴레이 이전에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참형을 당했습니다. 참형을 당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지동설이 진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과학이 이긴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종교와 과학의 시대에서 과학으로 넘어왔는데 근데 요즘 보면은 과학이 아니
과학이 정치와 싸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치를 우리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과학적 사고에 의한다는 건데, 과학적 사고는 내가 꼼꼼히 따져보고 믿는 거예요. 내가 보고 믿는 거예요. 네.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람의 논리와 공약과 철학을 직접 본 다음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일단 믿고 보는 겁니다. 일단 믿음이 네.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종교와 정치, 종교와 과학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고의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전한길 강사의 시각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재림예수란 뜻인데, 그렇게 되면 그 종교의 시각으로 현실 정치와 과학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는 과학의 프레임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댓글 하나만 딱 읽어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말씀을 해 주신 걸 보면서 어떤 분이, 우리 손자가 저놈한테 강의 듣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해주셨어요. 예. 제가 저 댓글로 그냥 저의 말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전 논설위원님께서 저희 뉴스엔진에 이제 9시 방송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저희 방송을 매일매일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인사 발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역할에 대한 얘기가 또 오픈되고 나니까 더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진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약간 프라이드도 좀 생겼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해요. 가장 정확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가장 정확한 방송이 됐어요, 저희가. 저는 반가웠던 것이, 이제 뉴스엔진은 일찌감치 대합 빌딩 5층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로 다 모였어요. 저희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다 모였고, 저도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그날 이제 일을 좀 계획을 하고 들여다보고 이제 9시 전에 내려오는데, 네. 그게 전 너무 편한 거예요. 만약에 뭐 좀 지역이 좀 다른 데 있고 또 건물도 다르고 그렇죠. 좀 멀리 그렇지. 떨어져 있었으면 제가 사실 9시 방송을 계속하기는 어려웠을 건데, 어떻게 다행히도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저한테도 좋고, 네. 또 우리 뉴스엔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9시에 따끈따끈한 뉴스와 또 논평, 또 윤석만평으로 계속 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다 하면 저희 9시에 오셔서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윤석만평부터 시작을 해서 안녕 대한민국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사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맞습니다.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들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많은 분들 지금 잘해 주고 계시지만 더 많이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이 소문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모나 님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더 많이 입소문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행정님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아니요, 뭐, 이 건물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네. 제가 이 방송하러 들어오는데 한동훈 캠프에 출퇴근한다 이런 소문이 나고 저는 해당 회의자로 거의 계속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또 행주행님 배려를 못했네요. 그러네요. 아닙니다. 네, 저는 뭐 배려 안 해줘도 굳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뉴스엔진 방송 패널 분들 중에서 경비 아저씨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 네. 경비 아저씨들이 패널 중엔 제일 좋아하시고요. 뉴스엔진 통틀어선 저를 제일 좋아하시고. 중요한 건 저를 그렇죠. 좋아하는 저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그죠. 빌죠. 네. 근데 또 진짜 제가 경비 아저씨를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한테 경비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면 늘 패널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얘기는 꼭 하세요. 오늘 오셨더라? 영광입니다. 예, 네. 행님 오시는 날은 오늘 오셨더라.